제목, 인생 후반전이 된 중년으로서 갖는 삶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혹시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중년이 된 나는 과연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중년이라는 시기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젊은 날에는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이 한계를 무시하게 만들고, 노년에는 체념이 그 질문을 아예 엄두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년은 다른 차원으로 진행이 되곤 합니다. 체력은 예전만 못한데 책임은 여전히 무겁고 버거워지며, 마음 또한 더 깊어지고 있지만 가능성은 점점 닫히는 것만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삶을 돌파할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절실히 원하게 됩니다. 그 돌파의 열쇠가, 그 한계를 넘게 해주는 내공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자산은 지식도, 돈도, 체력도 아닌 결국에 도달하는 공통된 특징은 바로 사람으로 기결됩니다. 다시 말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과 인생에서 교류하고 만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궤적을 결정지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인복이란 결국 삶에서 마주친 인간관계의 총체적 결과물이기에, 인생 후반전에 접한 중년쯤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인복이 바닥난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며 확장만 되는 인생 같았는데, 막상 중년이 되어보니 점점 관계는 줄어들고 깊어지기보다는 점점 고립되는 듯한 느낌이 찾아오기 시작하곤 합니다. 이럴 때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우리는 인맥 및 인복을 먼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받는 인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라는 인복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부모복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죠. 그저 좋은 부모의 역할을 잘 해내는 분들을 만나고 거기에다 능력을 갖춘 부모를 만나 성장하는 것,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많이 부여받고, 자녀는 스스로 조금만 노력해도 현실에서 그렇게 발부둥 치지 않아도 부모가 깔아주는 인프라 위에서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그리고 사회의 경쟁력까지 갖춘 능력을 엄청 부여받고, 심지어는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격과 기질까지도 추가해서 부여받아 일반인이 느낄 수 없는 말 그대로 과거 평생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로마 원로원의 경로를 보장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모복이 있다는 건 그야말로 인생이 51%쯤은 보장을 받게 되는 천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년에 접어들면 점점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부터선 바로 자식복을 가져야 하며 그때부터 그것으로 인생 후반전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된답니다. 자식을 잘 두게 되면 인생 후반전에는 그 동네 그 지역에서 큰 소리 나지 않는 강력한 기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로 명문대에 다니는 자녀를 가진 가정은 꼭 있더군요. 그래서 그 동네를 방문해보면 부자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대접받는 사람은 대개 자식을 잘 키운 중년 부모였습니다. 그 자식이 서울대든 대기업이든 고시에 붙었든 간에 우리 아들, 우리 딸로 불리는 자식복을 가진 중년 부모에게 그러한 자녀들은 최고의 자부심이자 삶의 보상받는 열쇠로 여겨지곤 합니다. 심지어 그런 자녀가 있음으로써 지금 당장은 비록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약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녀도, 삶이 팍팍해도 그 부모는 주변으로부터 여전히 성공한 사람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곤 하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한계를 넘게 해주는 힘은 바로 부모복, 그리고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그때부터선 자식복에서 오기도 하는 이유가 됩니다. 어찌하든 이럭저럭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거운 현실이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든 중년이라면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인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시고 그분들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어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나 누군가의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 계십니다. 다시 말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더 이상 화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년의 우리는 누구의 인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핏줄, 다시 말해 우리의 자식,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다면 우리 제자, 우리 후배들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인복은 더 이상 누가 나를 끌어주는 과거 시대에 머문 흘러간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선 내가 길러낸 사람, 내가 남긴 사람, 내가 많은 신경을 쓴 사람만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가장 먼저, 중년이 되면 그때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바로 자식이 됩니다. 만약 자식이 없다면 제자나 후계자 혹은 자신이 심은 씨앗을 통해 삶을 꽃피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또한 익숙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녀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학생 자녀의 성적 하나에 울고 웃으며 온통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간접 보상받으려 합니다. 이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삶이 치열하다는 것, 자신의 삶이 더 이상 개인적인 성취로는 시간적, 육체적 한계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을 때 누구라도 그렇게 자식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것은 본능이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서로가 능력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기에 중년이 되면 특히 스스로 경쟁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설계되어 있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이 심한 사회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 찬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혹은 자녀와 멀어진 중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자식이라는 인복이 없더라도 그렇다고 그 삶의 의미도 가능성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방식은 바로 제자, 후계자, 나의 분신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혈육은 아닐지라도 내가 쌓은 경험과 지혜와 열정을 물려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이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부모가 되지 않고도 인복을 창출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만 대를 이을 생각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된다면 최선이겠지만 영향력, 지혜의 깊이, 인생의 통찰, 배움의 전수,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핏줄이 아닌 다음의 후계자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중년의 진짜 한계는 체력의 고갈도 청춘의 상실도 아닙니다. 진짜 한계는 자신을 통해 더 이상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다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비참한 느낌입니다. 그러니 중년을 돌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키운 사람을 통해 내적 삶을 계속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내적 삶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것. 내가 끝나도 내가 전한 가치와 의미는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이 된 중년의 마지막 인복은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돕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복, 친구복, 자식복, 후계자복, 그 모든 복의 출발점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인생 후반전이 시작된 중년으로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인복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띄워보고 중년이 된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첫걸음 한번 고민해보시는 어떨까요? 감사합니다.